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일반 물리학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른 작업들이 밀려 있다 보니까 일반 물리학은 상대적으로 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늦게 올라온 거 양해를 좀 바라고. 자, 일단 이번에는요 6번째 챕터입니다. 6번째 챕터 힘과 운동 2번째 단원입니다. 자, 여기 챕터를 보시면은 6번째 챕터고요. 힘과 운동 2번째 단원, 여기서는 마찰력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책을 옆으로 살짝 좀 치우고요. 6번째입니다. 자, 여기서는 마찰만 다룹니다. 마찰과 관련된 내용만 다루는데요. 즉, 손실되는 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프릭션이에요. 자, 마찰입니다. 이 마찰은 일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존재하는 값이에요. 그럼 어디서 존재하느냐? 항상 두 물체 사이의 접촉에 의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두 물체의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이 마찰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마찰이 없지요. 그렇죠?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데 접촉에서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접촉면이에요. 접촉면에서 발생을 해요. 접촉면에서 어떻게 발생하느냐?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즉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앞에 단원까지, 즉 챕터 5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세 가지 상태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물체의 움직임입니다. 이 모션에는 세 가지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반적인 움직임입니다. 일반적인 움직임이에요. 즉 평면상에서 물체가 놓여 있고요. 이 물체가 놓여 있는데 이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일정한 거리만큼 가서 여기서 정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지한다는 의미가 뭐죠? 움직이던 게 정지한다는 얘기는요.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물체의 속도가 점점점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정지한다는 얘기는요, 이 부위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멀쩡하게 존재하던 속도가 0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움직임을 방해하는 성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 나타나는 운동입니다. 자, 이런 운동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때는요, 물체가 움직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죠. 그럼 알짜 힘은 얼마가 나와요? 알짜 힘은 0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알짜 힘이 0이 아니에요. 그렇죠? 속도가 변하잖아요.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무슨 운동을 한 겁니까? 가속도 운동을 한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의 물체의 움직임은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해요. 빠르기가 변하게 되니까요. 일반적인 빠르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지가 됐어요. 그럼 나중 속도 0으로 됐으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알짜힘이 0 아닙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등속 운동할 때입니다. 등속 운동이요. 등속도 운동할 때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물체가 수평면에 놓여 있는데 이게 일정한 빠르게 V를 가지고 움직인대요. 그런데 접촉면 사이에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마찰이 있다고 그랬죠. 마찰이 있고 이 마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 그 마찰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힘이 존재하는데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도 마찰력만큼 존재하니까 항상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즉 V가 일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속도가 얼마예요? 가속도가 0 나와야 되죠. 일정하기 위해서는 가속도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가속도가 0이란 얘기는 알짜 힘이 얼마란 얘기예요? 알짜 힘이 0이란 얘기예요. 알짜 힘이 0이란 얘기는 마찰력은 물체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으로 생기는 힘과 마찰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게끔 존재해야지만 알짜 힘이 0이 나와서 물체는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일 수 있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요. 수평상에 물체가 놓여 있는데 아예 이 물체가 움직이질 않아요. 정지하고 있어요. 힘을 가했는데도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F를 외력을 가했는데 물체가 정지한다는 얘기는요, 이 외력이 물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체를 외력을 가하면 그 가해준 외력과 반대 방향으로 접촉면에서 힘이 작용한다 그랬죠? 이 마찰력이 여기서 작용하는데 이 물체가 정지하기 위해서는요, 마찰력보다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작아야 됩니다. 즉, 이 마찰력보다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작아야 돼요. 마찰력이 훨씬 커야지만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운동 상태를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 세 가지 운동 상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마찰력이에요, 마찰력. 접촉면에서 작용하는 마찰력. 자, 그럼 봅시다. 접촉면에서 작용하는 이 마찰력 때문에 세 가지 운동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프릭션 포스, 이 마찰력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 형태로. 마찰력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정지 마찰력이에요. 자, 앞에서 한 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죠? 3번이에요. 정지하고 있죠.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나타나는 마찰력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운동 마찰력이 있습니다. 키네틱 마찰력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정지 마찰력이고요. 이거는 운동 마찰력이에요. 두 개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물체가 정지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서 외부에서 힘을 가해요. 힘을 가하면은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움직이기 전까지는 정지하고 있는 이 상태가 되죠. 그 얘기는 마찰력이 외부에서 가해준 힘보다 크다는 얘기고, 즉 무슨 얘기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자, 여기가 프릭션 폴스예요. 여기가 시간이고요. 힘을 가합니다. 외부에서부터 힘을 가해요. 아직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다 힘을 점점 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움직이는 순간이 나와요. 자, 이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은요, 움직이기 전에 힘이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정지 마찰력이에요, 이게 정지 상태에서 나타나는 마찰력이에요. 이 정지 상태에서 나타나는 마찰력 중에서 최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최대값.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최대 정지 마찰력의 맥시멈 값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마찰력을 표기할 때 FS 또는 FK라고 쓰는데, 요 스타틱, 정지 마찰력이에요. 그래서 약자로 FS라고 씁니다. 운동 마찰력이에요. 키네틱이죠. 그래서 약자로 FK라고 씁니다. 이거는 정지 마찰력이니까 분명히 FS예요. 그렇죠? 그런데 최대값이죠. 그래서 맥스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를. 그럼 요 사이는 어떻게 표기해요? 그냥 FS 써주면 됩니다. 정지 마찰력. 정지 마찰력 중에서 최대값, 그걸 FS 맥스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체가 움직여요. 물체가 움직이고 나면은 이제 운동 마찰력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움직일 때 나타나는 마찰력. 그거는 최대 정지 마찰력에서 일정한 것만큼 뚝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요. 아, 물론 이게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확대해 보면 표면이 이렇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존재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요. 이거를 FK라고 합니다. 운동 마찰력.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보다 작다. 역보다 작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정지 마찰력은 0에서부터 움직이기 바로 직전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운동 마찰력 값이 정지 마찰력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정지 마찰력 요거보다는 운동 마찰력 값이 작죠. 또 운동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 요 아래보다는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부등호는 참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운동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다 하면은 이거는 참입니다. 최대값보다는 운동값이 항상 작게 나와요. 그럼 이 마찰력, 이 프릭션 폴스는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거는 접촉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접촉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부드러운 면이냐 또는 거친 면이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태 성질에 따라서. 됐습니까? 얼음 두 개를 서로 문댈 때랑 얼음과 수세미를 서로 문댈 때랑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면의 성질이 달라지죠. 부드러운 면이냐 거친 면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정해지는 값으로 나와요. 물체의 성질에 따라서 실험실에서 정해지는 고유한 계수값이 있어요. 상수값이. 물체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얼음과 얼음을 문댈 경우와 얼음과 수세미를 문댈 경우 두 물체의 성질이 더 다르죠? 그럴 경우에 또 계수값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얼음과 얼음일 때의 계수값과 얼음과 수세미일 때의 계수값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전부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자, 구분이 가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봅시다. 일반적인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점점점 움직이다가 정지했어요. 1번이요. 그 얘기는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운동 마찰력이죠. 그쵸?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던 게 정지한다는 얘기는요. 그런데 자, 이거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정한 빠르게 움직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 마찰력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건 정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정지 마찰력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정지 마찰력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정지하고 있다가 움직이는 순간이 돼요? 그때가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순간이에요.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이 마찰력은 운동이나 정지 마찰력이나 전부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질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물체의 성질과 접촉면의 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접촉면의 면적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배워요.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면적하고도 마찰력 관련이 있어요. 단 면적과 마찰력이 관련이 없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강체일 때예요. 강체.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모양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 물체 같은 강체일 경우에 그거는 접촉면의 면적과 마찰력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강체가 아닐 경우에, 즉 외부에서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의 모양이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만약에 미끄러운 길을 가다가 자동차 바퀴가 헛돌아요. 얕은 진흙벌 같은 데 자동차가 빠져가지고 바퀴가 헛돌아요. 그랬을 때 아무런 도구 없이 자동차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퀴가 헛돈다는 얘기는 마찰이 작은 거죠. 그렇죠? 이걸 마찰력을 키워줘야 돼요. 키워주면 되는데 어떻게 키워주느냐? 바로 바퀴에서 바람을 살짝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무게 때문에 눌리겠죠. 자동차 무게 때문에 눌리면은 바퀴가 지면과 접촉하는 면적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요, 마찰력 커집니다. 왜요? 강체가 아니거든요, 바퀴는. 힘을 가하면 바퀴의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강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면적을 변화시키면서 자동차 바퀴에서 바람을 살짝 빼주면서 저속 기어를 넣으면, 저단 기어를 넣어서 천천히 빠져나가게 되면 바퀴가 천천히 정면에 힘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찰력이 커진다고요. 그럼 바퀴가 겉돌지 않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바퀴에다 공기를 채워야죠. 안 그러면은 유체 성질에 의해서 바퀴가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고속 주행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강체가 아닌 경우에는 면적하고 관련이 있지만 마찰력은 강체일 경우에는 마찰력은 면적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강체만 다루기 때문에 그 물체의 면적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배웁니다. 자, 그럼 성질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이 정지한 것 중에서도 가장 최대값이 나올 때가 최대정지 마찰력이라고 그랬죠. 이 최대정지 마찰력 Fs 맥스 값은요, 뭐에 비례하느냐? 물체의 무게, 즉 수직항력에 비례해요. 이건 수직항력입니다. 수직항력이 무슨 뜻이에요? 접촉면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저항하는 힘을 말해요. 자, 보세요. 평면에 물체가 놓여 있어요. 그럼 중력 작용하죠. mg 있어요. 질량이 m일 경우에. 근데 이 힘만 있으면 물체가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왜요? 이 접촉면, 즉 바닥면이 물체를 똑같은 힘으로 밀어 올리니까요. 이게 수직항력이에요. 물체의 접촉면의 수직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힘, 그게 수직항력이에요. 수직 방향으로 저항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 저항하는 힘, 수직항력에 이 마찰력은 비례합니다. 이 비례만큼 없애주면서 등가가 성립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접촉면의 성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마찰 계수라고 하는 값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운동 마찰력은요? 운동 마찰력은 이거를 명칭을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하고요. 운동할 때 나타나는 마찰력 FK는요. 마찬가지로 마찰 계수인데 이때는 운동 마찰 계수가 돼요. 똑같은 성질이라고 하더라도 정지 상태에서를 따지느냐 운동하는 상태에서를 따지느냐에 따라서 마찰 계수 값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것도 실험실에서 주어지는 값이에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해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란과 테프론으로 코팅되어 있는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 마찰 계수는 0.04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암벽 등반용 신발과 암벽, 일반 화강암 같은 암벽 돌, 그거하고 이 마찰 계수는 1.2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현무암 같은 경우에 또 마찰 계수가 달라지겠죠. 성질이 달라지니까. 전부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측정되어지는 값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운동 마찰 계수는요, 물체의 속도하고는 관계없어요. 속도하고 관계없고 표면을 따라서 미끄러지는 물체하고만 관해있어요. 물체의 성질, 접촉면의 성질하고만. 빨리 움직이느냐 천천히 움직이느냐에 관계없습니다. 이 운동 마찰 계수. 운동 마찰 계수는 그와 관련 없습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되셨습니까?